주황색 내가 내는 뭘 Other rappers ain't in the cut 신경 안 쓰고 있는 척. 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우리나라의 영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해외여행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익숙한데, 그렇다면 어디부터가 해외일까요? 그것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됩니다.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속도서라는 말은 제주도, 울릉도, 독도와 같은 섬들도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란 의미입니다. 영해는 기준이 되는 선이란 의미인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수역을 의미합니다. 해리라는 단어가 낯설죠? 해리는 바다에서 사용되는 거리 단위인데요. 12해리는 약 22km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2해리가 한 20km 정도 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토, 영해, 영공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잘 보이죠? 영공은 영토와 영해를 통해 설정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영토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인접 국가와 경계 설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그런데 영해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영해, 어떤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봅시다. 이 사진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다인데 물이 쭉 빠져 있죠? 바다는 달의 영향으로 밀물과 썰물이 반복됩니다. 아까 기선은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해야지 영해가 넓어질까요? 썰물이겠죠? 그래서 기선은 썰물 시기가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선을 통상기선이라 합니다. 통상기선은 연안의 최저, 가장 낮은 조위선 기준입니다. 최저 조위선은 앞서 설명했던 밀물대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곳은 해안선이 단조롭거나 또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기선을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에 적용합니다. 독도에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영해. 또 한 가지 고려할 상황이 있습니다. 해안선이 복잡할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의 서남해는 해안선이 복잡합니다. 이때는 가장 바깥에 있는 육지 부분이나 또는 바깥에 있는 섬의 기준이 되는 점, 즉 기점을 설정해서 이것을 이으는 섬을 영해의 설정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즉 직선기선이란 영해의 기점을 이은 직선입니다. 직선기선은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은 곳에 적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직선기선에서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12해리는 약 한 22km 정도라고 했죠? 만약 인접 국가와 가까이 붙어 있다면 서로 간의 용해를 촘촘하게 설정해서는 이득보다는 불편함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대한해협입니다. 대한해협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대마도와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해협에서는 영해의 기준을 직선기선에서 3해리로 적용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대한해협은
직선, 기선, 3. 해리. 영토, 영해, 영공에 속하진 않지만 이것들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무려 200캐리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말 그대로 배타적인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역이다 라고 이해하면 편한데요. 이곳은 관할 국가의 독점적 경제 권리가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단순한 선박 이동은 상관없어요. 가능하지만 이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다거나 석유나 천연가스를 채취하는 등 돈이 되는 행위는 이것을 관할하는 국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캐리는 영해보다 상당히 넓은 편이라서 주변 국가의 거리가 가까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과도 겹치고요. 중국과도 겹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만나서 협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모두 어업협정을 맺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한중 잠정 조치 수역, 파란색으로 표시된 한일 중간 수역이 바로 어업협정의 결과입니다. 한일 중간 수역은 독도 부근뿐만 아니라 제주도 아래 부분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을 빼먹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보입니다. 아까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라고 했죠.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다. 그렇다면 독도를 기준으로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되어야 합니다만,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독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배타적 경제수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독도가 한일 중간수역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하기 다소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현재 독도가 완전한 우리나라의 영토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때문이지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 이호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호도는 암초입니다. 섬이 아니라 그냥 바위 덩어리라는 거죠.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즉 섬으로 인정받아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게 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잠겨있는 날이 많은 이호도는 섬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자체로는 사람도 살 수 없고요. 그래서 이호도를 기준으로 영해도 배타적 경제수역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포함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세워서 해양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암초를 섬으로 바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암초를 섬이라 주장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아까도 계속 언급했듯이 섬으로 변신한 암초를 기준으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겠죠? 이런 짓거리를 좋아하는 나라가 2개 정도 있는데 모두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중국과 일본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유튜브니까요. 더 흥미진진한 내용은 교실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